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 앤 이슈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전상규 전문위원과 함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IT, BT와 함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인 NT, 그러니까 나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 네, 뭐 요즘은 화장품이나 식품에도 이 나노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기술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나노라고 하면 나노미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10억분의 1미터를 나노미터라고 얘기하고요. 나노 기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0나노미터 이하 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장품이나 식품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여러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나노 영역에서는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다양한 분야에 나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노 기술은 인류의 모든 영역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네. 최근에는 자연모사 나노 기술이라고 하여 자연계의 동식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를 공학적으로 응용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모사 나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연모사 나노 기술은 자연에 존재하는 나노 구조 물질의 기능이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네. 도마뱀 중에 게코 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50배가 넘는 물건을 가지고도 벽이나 천정에 자유롭게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그 원리가 궁금해서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네. 그 발바닥에 200나노미터 굵기의 나노틀이 갈라져 있어서 그 털들이 벽에 흡착되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강한 접착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도마뱀 발바닥에 그 미세한 나노털이 있어서 도마뱀들이 그렇게 벽에 잘 붙어 다닐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럼 이 게코 도마뱀의 그 발바닥의 그 접착력 어떻게 이용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게코 도마뱀 발바닥의 나노 구조를 이용하면 아주 무거운 물체도 붙였다 뗄 수 있는 그런 접착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네요. 그럼 그 밖에도 자연모사 나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그 밖에도 연잎이 물에 젖지 않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도 연잎 표면에 있는 미세한 나노 돌기와 10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틀 덕분인데요. 네. 이것을 이용하여 표면에 먼지나 물이 남아있지 않는 태양전지 전지판에 응용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수백 나노미터 굵기의 거미줄의 아미노산 구조를 응용해서 강철 나노파이버나 방탄복을 만드는 것들이 연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IT 혁명에 이어서 나노 기술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이 나노 기술 연구 동향과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나노 기술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약 2조 9천억 원 정도의 나노 기술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2012년도에 미국 공개 특허 등록 건수는 세계 3위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 경쟁력은 세계 4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이 계속된다면 나노 기술이 새로운 개념의 융합 산업을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 나노 기술 경쟁력이 세계 4위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나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OLED 소재 분야에 총 3,433건의 출원이 있었고 최근 들어 외국인의 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휴대용 태양광 충전 장치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은 총 76건으로 전체의 70% 정도가 최근 10년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의 특허 출원이 2003년부터 2007년 이전까지는 총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5년 사이에는 총 44건이 출원돼 연평균 180%의 급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특허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네. 이 중 특히 어떤 뉴스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에디슨이 주창했던 직류 송전 기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송전 방식 표준화 경쟁에서 테슬라의 교류 송전 방식에 완패한 이후 120여 년 만에 지난 요즘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직류 송전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산업 전반에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장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직류 송전을 사용하면 송전 손실이 적고 또 최근에 태양광 발전과 같은 직류 전력의 생산 증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에 따라 특허 출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류 송전 기술의 출원 동향은 어떻습니까?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요. 전력 변환기, 고전압 직류 제어, 대전력 반도체 소자 제어 기술과 같은 고전압 변환 기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출원인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력난이 심각한 요즘 이 교류 방식보다 전력 손실이 적은 직류 방식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